단 한 번 주사를 맞는 걸로 한 달치 약을 전부 대신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매일같이 약을 챙겨 먹거나 심지어 주사를 맞아야 하는 만성질환 환자분들에게는 이게 정말 꿈같은 이야기일 텐데요. G2G 바이오의 모든 혁신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치매나 당뇨병처럼 정말 꾸준한 관리가 생명인 병들이 있잖아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약을 챙겨 먹는다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신 환자분들께는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죠. 결국 이 번거로움이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바로 장기 지속형 주사제, 영어로는 LAI라고 하는데요. 한 번만 주사하면 약효가 아주 오랫동안 한 달 이상 쭉 지속되는 기술입니다. 매일 먹던 약을 한 달에 딱 한 번 맞는 주사로 바꿀 수 있다니 환자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기존에도 비슷한 기술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바로 초기 과방출 현상이라는 건데요. 주사를 딱 맞자마자 약물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확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물을 천천히 줘야 하는데 갑자기 소방호스를 갖다 대는 격이죠. 몸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심각한 부작용까지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 표가 오늘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2G 바이오의 이노램프 기술이 뭐가 다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만을 꼭 보셔야 합니다. 바로 초기 과방출 수치. 기존 기술이 무려 30에서 40%에 달하는데 이노램프는 10% 미만입니다. 압도적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기존 기술이 약물 입자를 그냥 기계로 막 거칠게 섞어서 만드는 방식이었다면 이노램프는 아주 정밀한 막유화 기술로 모든 입자를 거의 똑같은 크기와 모양으로 균일하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약물이 우리가 예측한 대로 아주 안정적으로 서서히 방출될 수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노램프 기술 덕분에 부작용의 위험은 확 줄이고 약효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럼 이 대단한 기술이 실제로 어떤 제품들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파이프라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치매 치료제 GB501입니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시급한 의료 문제 중 하나인 알츠하이머 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죠. 매일 약을 챙겨드리기 힘들어하시던 알츠하이머 환자분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일 겁니다. 이비 임상 1상도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2026년에는 더 큰 규모의 글로벌 임상 2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용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죠. 근데 이게 단순히 치매 같은 뇌질환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G2G 바이오 기술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이 확장성인데요. 이번엔 완전히 다른 분야, 바로 수술 후 통증 관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술 후에 찾아오는 그 끔찍한 통증, 다들 아시죠? 이때 보통 마약성 진통제를 쓰는데 효과는 좋지만 중독 위험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GB6002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단 한 번의 주사로 3일, 그러니까 72시간 동안 통증을 아주 안정적으로 꽉 잡아주니까 중독 위험이 높은 진통제를 계속 맞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건 정말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전쟁터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당뇨와 비만 치료제 시장입니다. 매일 또는 매주 맞아 했던 그 유명한 GLP-1 주사제를 한 달에 딱 한 번으로 바꾼 GB7001.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걸 글로벌 거대 제약사인 베링거 인게라임과 함께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베링거 인게라임 같은 회사가 세상에 널린 기술 중에 왜 하필 G2G 바이오를 파트너로 골랐을까요? 이건 단순히 기술 좋네 수준의 인정이 아닙니다. 이들의 까다로운 검증을 통과했다는 뜻이고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때 아주 강력한 보증 수표를 손에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기술의 가능성과 제품의 잠재력, 정말 장밋빛 미래를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냉정한 시선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재무 상태와 리스크는 어떤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치한 투자금이 총 840억 원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이 초기에 모였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 똑똑한 돈들이 이 회사의 기술력과 비전을 높이 평가했다는 명백한 증거죠. 하지만 동전의 뒷면도 봐야 합니다. 한 달에 쓰는 돈이,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로 태우는 돈이 10억 원이 넘습니다. 상장, 즉 IPO를 통해 추가 자금을 수혈받기 전까지는 사실상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모든 바이오 기업이 안고 가는 숙명 같은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임상시험이 실패할 수도 있고요. 특허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죠. 또 상장하고 나서 초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면서 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꼭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럼 이런 리스크를 회사는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영리한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어요. 뭐냐면 한쪽으로는 자체 신약 개발로 소위 대박을 꿈꾸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다른 제약회사의 약을 대신 생산해주는 CDMO 사업으로 안정적인 현금을 버는 겁니다. 즉, 성공까지 오래 걸리는 신약 개발의 리스크를 꾸준히 돈을 버는 사업으로 보완하겠다는 아주 현실적이고 똑똑한 전략이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한 장의 슬라이드가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 왼쪽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과 엄청난 잠재력의 신약들, 그리고 베링어 인겔람이라는 강력한 파트너라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당장 돈이 빠르게 타들어가고 있다는 점, 임상 실패의 가능성, 그리고 치열한 경쟁이라는 위기가 공존하고 있죠.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G2G 바이오는 과연 이 수많은 재무적, 임상적 허들을 모두 뛰어넘어서 만성질환 치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들이 기술로 그려나갈 미래, 충분히 지켜볼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